세계 음식 추세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미국 우리가 네. 항상 그 세계 진출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시장이 그렇죠. 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의 그런 음식 경향 문화 흐름을 보면 그 세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 이런 그 백인들의 음식 말고 네. 이런 어떤 그 중동이나 아시아의 그런 소수인종의 음식들을 네.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행처럼 소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비단 음식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뭐 요리책도 나오고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다가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싹 꺼져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보면서 한식의 차례가 분명히 오겠다.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약간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과연 이 한식이 네. 자리를 이렇게 그 어떤 그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딱 잡을지 아니면 이렇게 그 정말 유행으로 소비가 되고 사라질지 약간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미국에서 네.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네. 뿌리를 내린 이제 그 아시아의 음식을 보면 네. 사실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. 중식이 있고 중식 너. 또 베트남? 베트남 그렇습니다. 또 그리고 태국 음식이 있죠. 아, 맞아요. 태국 음식도 그 단맛과 짠맛의 조화 때문에 굉장히들 너무 좋아를 하죠. 그렇죠. 뭐 젓갈도 좀 들어가고. 네. 자,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뭐 중국 음식만 해도 거의 그 19세기 말에 그 중국에서 노동력을 대량으로 미국에 들여오면서 그때 이제 중국 식당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뭐 150년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네네. 한식이 K푸드가 이제 정말 막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려면 약간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. 자,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방향성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그러니까 한식이 이런 그 소수민족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는 항상 양방향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. 네. 이것은 이제 그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고추장이랄지 네. 만두랄지 라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서민의 음식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. 그냥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그렇죠, 거. 그렇죠. 네. 쉽게 살 수 있는 너무나 대중적인 음식.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탑 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. 네.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맨해튼의 그런 그 고급 한식 파인다이닝. 네. 코스로 나오는 거. 그렇죠. 비싼 것들, 미슐랭 별도 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비싼 음식만 팔아야 된다. 또 싼 음식을 많이 뭐 물량 공세를 해야 된다. 이렇게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네.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섬세하게 짜야 될 필요가 있다. 자,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넓어져야 돼. 넓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게요. 네.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그런 것들 있죠. 한식이라 하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네. 이래야 된다라는 아주 굉장히 그 강한 뭐 좋게 말하면 뭐 기준이고 네.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네. 그 한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뭐 외국인이 한식을 배워와가지고 서울에서 한식당을 만약에 차린다. 네.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외국인이 하는데 될- 과연 맛있을까? 어. 과연 이것이 한식일까?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갈지 안 갈지 이것이 약간 우려랄까요? 그러니까 네. 궁금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
아까 베트남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제가 이제 1990년대 말에 미국을 가니까 네. 그 베트남 쌀국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. 그렇죠.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안 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. 아. 한국 사람들이 가게를 하는 거예요. 네네. 베트남 쌀 그럼 국수인데. 이제 뭐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야, 한국 사람이 했는데 이게 우리 정통 쌀국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. 또 장사가 되게 잘 됐단 말이죠.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데 뭐 어디 동네 상가 같은데 뭐 무슨 깍두기 이렇게 설렁탕집이 생겨서 네. 만약에 김치랑 설렁탕을 뭐 중국인이 만든다든지 아. 월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만든다든지 그러면 과연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? 오. 그것을 이제 한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 뭐 궁금한데 먹어봐야 되겠네 아니면 내진 먹어보고 이 맛이 아니다 라고 뭐 화가 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러한 점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약간 퓨전 있잖아요. 그냥 네네, 퓨전이라고 퓨전도 있죠. 생각하면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퓨전일 수도 있고 또 진짜, 오히려 정말 정통 한식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건데 있고. 맞죠. 그것을 만약에 외국인이 했다라고 했다. 하면 아. 과연 우리도 사실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작장면이 들어와서 짜장면이 돼갖고 그쵸, 그쵸.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잖아요. 네. 문화유산도 되고. 자 만약에 이제 다른 아시아인이 설렁탕 같은 걸 만들었을 때 네. 우리가 과연 그 열린 마음으로 이것이 뭐 먹을만하다. 맛은 괜찮은데 네네. 내가 한국 사람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곤란할 수도 있다.